안녕하십니까. 마켓컬리 김슬아입니다. 오늘 이제 이 이벤트를 저희가 지난 한 8개월간 준비를 해왔는데 하면서 계속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컴업을 할 때면 진짜 미래를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코로나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상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는 현재 진행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리고 내일 모레 이야기할 이 주제가 더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 최대 이슈는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인데요. 1월에 시작한 것이 사실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저희의 삶을 많이 바꿨습니다. 사실 3월 11일에는 세계보건기구죠. WHO에서 이 사태를 팬데믹이라고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제가 1983년생인데 제가 태어난 이후로 팬데믹이라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38년에 처음 있을 만한 굉장히 특이한 이슈였고요. 실제로 확산세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11월 16일 날 제가 저 자료를 작성을 했을 때 전 세계 확진 케이스가 5,430만이었는데요. 제가 이 자리 들어오기 전에 확인했더니 5,500만이 넘었더라고요. 3일 동안 100만 이상이 추가가 된 거고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또 안타깝게도 사망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단순히 남의 이야기나 내일이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로 인해 삶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경기 침체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어떻게든 삶의 지속성을 위해서 산업들이 많이 재편이 되었습니다. 고용 환경도 변화가 되었고, 그리고 방역이 강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외부 활동도 감소가 되었고, 따라서 온라인 활동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경기 침체와 산업 재편 같은 경우에 아마 스타트업들에서도 많이 이 임팩트를 느꼈을 텐데요. 경기 침체는 실제로 사람 간의 이동을 많이 줄였지만 이로 인해서 여행 산업이라든지 오프라인 엔터테인먼트 산업 같은 것들은 볼륨이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산업들은 또 굉장히 활발해졌죠. 예를 들면 이제 엔터테인먼트 산업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옮겨져 오면서 아마도 내일 발표하실 이제 왓챠와 같은 산업 회사들이 굉장히 붐업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고용 환경 또한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도 한동안 재택근무를 많이 했었고 지금도 일부 인원들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유연 재택근무가 실상 사람들의 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미리 볼 수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실제로 많은 회사들이 재택근무를 했을 때 어떻게 일이 변하고 성과가 변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을 텐데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이런 재택근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해볼 수 있게 된 거고요. 그리고 방역 강화, 여기에서 이제 아까 장관님도 말씀하셨던 K 방역을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진단 키트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 모두가 마스크와 손 씻기를 잘 실천해 주시고 그리고 소독 등 공간에 대한 방역 또한 잘해 주셨기 때문에 한국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코로나와 싸울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외부 활동 감소와 온라인 활동 증가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사실 이 두 가지가 스타트업들이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혁신을 할 수 있었던 근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집안 활동이 연장이 되면서 기존에 신경 쓰지 않았던 요소들,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라던가 홈 이코노미, 홈 트레이닝 등이 빠르게 성장을 했고요. 실제로 홈스쿨링이 등장을 하면서 비대면으로 교육을 온라인으로 전환을 했을 때 얼마나 교육 효과가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테스트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계시면서도 당연히 엔터테인먼트를 즐기셔야 하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 활동들이 온라인으로 옮겨왔고요. 그리고 많은 엔터테이너들, 가수들이 공연과 행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미리 볼 수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코로나19를 통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볼 수 있었던 기회인 것 같고요. 그로 인해 이것이 스타트업들에게는 새로운 성장의 동력이 되었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슬라이드에 있듯이 위기는 언제나 기회가 될 수 있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에는 혁신과 도전과 그리고 스타트업 정신의 핵심인 안 되면 되게 한다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많은 위기가 있었을 때 등장한 기업들이 그 위기를 뚫고 혁신을 해나가면서 장기적으로는 세계 경제를 이끄는 회사들이 되었는데요. 이 슬라이드에 보시면 1989년 전 세계에서 가장 가치가 높았던 12개의 회사입니다.
흥미롭게도 단 한 군데도 2018년에 가장 가치가 높은 회사에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회사들의 그 산업도 굉장히 다릅니다. 1989년에는 많은 은행들과 전통적인 제조업 그리고 뭐 정유회사도 보이는 것 같고요. 그 보이는 반면에 2018년을 보시면 이제는 모두들 아시는 애플이라든지 아마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등이 있는데 실제로 이 회사들이 애플 정도를 제외하면 다 1990년 이후에 창업한 회사들입니다. 아마존과 알파벳은 1990년 중반과 후반에 창업을 했고요.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 2000년대 창업된 회사인데 이 회사들이 닷컴 버블, 금융위기를 뚫고 지속적으로 혁신하면서 인류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그 가치를 인정받아 인류에서 가장 가치 있는 회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제가 또 이 슬라이드에서 하나 재밌다라고 생각한 것은 이 회사들이 속해 있는 국적인데요. 실제 1989년 대비 2018년도에 이 회사들이 속해 있는 국적을 보면 실상 이 회사들이 특정 나라에 속해 있긴 하지만 더 이상 사업의 영역이 특정 나라에 국한되어 있지 않는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애플, 아마존 글로벌 비즈니스고요. 페이스북은 더 이상 유저가 미국에 있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는 수준으로 다 모든 회사들이 국적과 상관없이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 현재 저희가 맡고 있는 이 위기 상황에서도 분명히 새로운 글로벌 기업들이 나올 것이고 아마 한 30년쯤 후에 동일 차트를 보여드린다면 또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 스타트업 분들이 상위권에 포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회를 빌어 2020년 코로나19를 라는 위기를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로 극복해가고 있는 스타트업들을 몇 군데 소개해드리고자 하고요. 이 각각의 스타트업들은 앞으로 있을 한 3일간의 행사 동안 디테일한 내용들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방역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가장 많이들 아시는 코로나맵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번 기회에 알게 됐는데 경희대 산업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이 만드셨더라고요. 이 앱을 제가 사용을 해보면서 굉장히 놀랍다라고 생각했던 게 스타트업 정신의 모든 것들이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장 사회에서 중요한 문제를 빠른 혁신으로 오픈소스로 풀었다라는 것이 저는 스타트업 정신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픈스트리트라는 앱과 질병관리본부의 정보를 합쳐서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분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꿨는데 이게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를 풀어서 사회에 기여한다라는 스타트업 정신의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앱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어디에서 확진자가 나왔는지 어디는 가면 안 되는지 많은 도움을 받으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너무나 유명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아시는 시젠의 경우에도 실제로 빠른 혁신, 즉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진단 제품 개발 요청한 이후 2주 만에 키트 개발을 완료하셔서 빠른 혁신으로 K-방역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전 세계 많은 분들의 목숨을 구한 회사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죠. 사실 건강이 단순히 코로나가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를 떠나서 실제로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은 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이기도 했습니다. 헬스케어 비즈니스는 전통적으로 대면 사업이었고요. 저희가 몸이 아프면 의사를 만나러 가고 약사한테서 처방을 받는 그런 비즈니스였는데 이렇게 비대면이 필수적이 되어버린 이 시대에 건강관리를 위해서 두 회사가 큰 혁신을 이루어냈고 실제로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사실 눔은 코로나19 이전에도 많은 분들의 생활 습관을 코칭을 해서 근본적으로 몸을 낫게 만드는 굉장히 훌륭한 앱이고 실제로 저도 체중 감량을 할 때 이 앱을 써본 적이 있는데요. 코로나19 기간 동안에는 더 많은 분들이 건강에 신경을 쓰시면서 체중 감량을 집에서 하실 수 있도록 AI 기술 활용한 코치가 개인적으로 앱을 통해서 코칭을 해주는 앱을 개발을 하셨고요. 전 세계 250만 명이 단순히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당뇨라든지 생활습관 질환을 치료하는 데 눔을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메디히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번과 같은 이제 코로나19 사태 때 정부와 민간이 합작해서 필요 없는 규제를 풀므로써 얼마나 국민들의 삶이 좋아질 수 있는지를 획기적으로 보여주는 케이스인 것 같은데요. 원격 상담 앱입니다. 그래서 의사와 환자가 원격으로 만나서 상담받고 처방도 받을 수 있는 앱이고요. 실제로 만약에 이런 앱이 없었더라면 저희가 모두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났어야 했을 것이고 건강관리가 훨씬 더 어려워졌을 것 같습니다.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죠. 교육이 실상 우리 아이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반면
사람이 모이는 것 자체가 위험인 만큼 교육에 대해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있었는데요. 그 에누마와 클래스팅, 이젠 너무나 많이 알려진 수백만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이 앱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교육의 연속성을 확보를 할 수 있었고요. 실제로 이제 클래스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그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학생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도왔다라고 하면 코로나 이후에는 사실 가입자가 2.4배 증가하면서 가입자 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는데요. 이 모든 회사들의 사실 근간에, 이 혁신의 근간에 그 대한민국의 굉장히 우수한 모바일 기술과 인프라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클래스팅 앱 같은 걸 보면서 650만의 가입자가 쓰신다고 하셨는데 650만 중에서는 그 정말 모바일 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실제로 케이스들 보니 우리나라의 모바일 페네트레이션이 이미 95%를 넘어섰고 그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는 소위 디지털에 친숙한 분이 이미 전 국민의 대부분이어서 빠르게 모바일 서비스를 도입하고 교육이라든지 아까 보셨던 원격 그 의료 진료를 하는데도 전혀 무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기존에 잘 튼튼하게 깔려 있었던 인프라와 그 국민들의 선진적인 의식이 빠른 전환을 통해서 교육과 의료와 삶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전자상거래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먹고 사는 문제가 사실 가장 심각한 문제였고 실제로 전 세계 여러 곳에서는 코로나19가 심해질 때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사재기 형태도 많이 보이곤 했었는데 한국에 있는 많은 스타트업들이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솔루션을 제공해 줌으로써 우리 국민들께서 훨씬 더 편안하게 이 시간을 보내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운지랩의 스마트 스토어 무인상해 같은 경우에는 미래형 스토어의 표본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상품 수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 24시간 인공지능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굳이 사람이 있지 않아도 언제든지 구매 가능하고 언제든지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샛별 배송 서비스가 있는데요. 실은 이제 샛별 배송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저희가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은 그 초창기와 다르게 코로나19라는 큰 변화를 맞이하면서 회사와 그리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는 고객의 편의, 고객 지향적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서비스를 개발했다라고 하면 그 시대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단순히 고객들의 니즈를 서브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안전하게 고객들의 니즈를 서브하고 방역을 잘 하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국민들께서 이 위기를 성공적으로 잘 넘기실 수 있도록 서브하는 거에 그 기업의 의미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서 그 스타트업들이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세상의 변화를 이끄는 많은 새로운 아이디어들은 남들이 시도하지 않았고 남들이 안 될 거다라고 생각했던 분야에 빠르게 도전해서 성장하는 스타트업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스타트업의 본질에 문제를 정의하고 그 문제가 인류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를 정의한 다음 그 문제를 혁신적이고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그 해결하는 데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그 코로나19라는 인류가 전에 보지 못했던 엄청난 문제를 맞닥뜨리면서 스타트업들의 밸류가 더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스타트업들뿐만 아니라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 인류 최대의 과제인 코로나19를 맞이하여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향후 미래를 어떻게 그려갈지를 이번 컴업을 통해서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특히나 코로나19가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번에 그 스타트업들이 개발한 서비스 그리고 스타트업들이 그 혁신한 아이디어들을 경험하신 고객분들께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트렌드에 동참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것들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아이디어일 뿐만 아니라 미래를 선도해 나가는 아이디어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미래를 선도하는 아이디어를 지금 이 순간에도 만들어 나가고 도전하고 있는 그 모든 스타트업들을 응원하면서 스피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컴업의 민간위원장이신 김슬아 대표님이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워킹맘들이